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 두 개가 그야말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아주 시끄럽습니다. 수사 중인 경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출국 금지 조치하는 등 신병 확보 수준에 나섰고 곧 두 사람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사에 칼 것은 당연히 몸통인 문재인을 겨냥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국민 여러분은 대다수의 마음은 이럴 겁니다. 야, 이거 빨리 좀 속전속결로 끝내줬으면 안 될까? 빨리 끝내버릴 순 없을까 하는 심정일 텐데 여러 가지 상황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탈북자들을 강제와 북송시키는 현장 사진이 스틸 사진하고 동영상으로 나오면서 그야말로 사람들의 감정에, 국민 감정에 기름을 확 쏟아 부었습니다. 온몸으로 몸부림치는 그들의 모습은 실로 참담합니다. 문재인이가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얘기는 그저 가면일 따름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문재인은 여러 가지로 봐서 간첩이 맞습니다. 이걸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준 게 바로 이번 사건입니다. 이 와중에 가장 가슴이 벌렁대는 것도 그 누구보다도 양산에서 털복숭이로 길리고 있는 그 남자 문재인일 겁니다. 문재인이 지금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없지 않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사법 처리까지 가겠느냐, 아마도 서훈이나 박지원을 까지 꼬리 자르는 선에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은근히 나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은 불보듯 뻔합니다. 저는 어쩌면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수사를 하고 문재인을 잡아들이지 않는 이상 윤석열 정권도 몽땅 날아갈 수 있다는 경고를 해두겠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지지율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에서 멈칫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고를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용기를 내서 이 사건을 처리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 지지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국민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 두 사건은 이미 어물어물 종결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맘대로 종결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알고 있듯이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문재인의 운명, 그 운명을 알리는 시계가 무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노무현이도 운명이다 하는 책을 썼고 문재인도 운명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썼지만 좌빨들이 운명 타령하는 건 참 가소롭습니다. 어쨌거나 분명한 건 현재 분위기가 퇴임 직후 노무현 당시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2013년인가 그렇습니다. 당시는 명품 시계 피아제를 둘러싼 뇌물 사건이었습니다. 즉 파렴치범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번 문재인은 이적죄, 여적죄, 거기에 국가 반역죄,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지켜보면서 반인륜까지 들먹여지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칠성판에 올라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장 문재인 서훈에 이어서 문재인 자신이 검찰 소환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거는 아마도 8월, 9월까지 추석 이전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버스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양산에서 벌이고 있는 피해자 코스프레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되면 문재인이가 이 모든 사건의 몸통이라는 게 만천하에 확인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이 방송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정말 문재인의 운명이 걱정됩니다. 살다 그 천하의 간첩 문재인을 걱정하는 순간이 올지는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무시무시한 돌발 사태가 터질 수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독자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건가 하고 가늠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사면 초과에 몰린, 코너에 몰린 문재인이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 아니면 제3자가 자살을 위장한 타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을 향해서 퇴임 대통령에 대해서 악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9년 전 노무현의 자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노무현도 그게 정말 자살이냐 아니면 타인에 의한 타살이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오늘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노무현이 비극적인 행보를 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다 알고 있는데 어쩌면 문재인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난 몇 년 사이에 그런 비슷한 일을 우리는 너무도 자주 보아왔습니다.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정상이어야 될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2년 전 여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그 2년 전 다시 올라가면 드루킹 특검 수사를 받고 있던 노회찬이 갑작스럽게 자살을 했던 그 사건도 그래서 특검 수사가 종결됐던 걸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생각나는 게 어쩌고 보면 3년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이가 살아남았던 게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때도 조국이의 목숨이 위험하다. 그자가 자살하거나 자살당할 수도 있다. 그자 하나만 사라지면 좌빨 동네가 전체가 부활할 수도 있던데 그 친구의 목숨을 노리는 세력들이 지금 있다는 경고를 해드렸는데 바로 그런 상황이 문재인한테 닥쳐온 것입니다. 이게 좌빨 동네의 특징입니다. 그 한 사람만 표적을 찍어서 날려보내면 일이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다는 유혹을 쟤네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는 중단되고 그를 둘러싼 모든 비리가 덮어지면서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